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현입니다. 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뭐 입시 컨설팅 그리고 입시 설명회 거기에다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또는 자사고 대비 면접 자소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구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는 제일 많이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일 많이 참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자소서는 더더욱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가 이쪽 강동 지역에 와서 한 게 지금 3년째인데 그러면서 이 지역을 저도 이제 좀 확실하게 좀 감들을 학교를 잡았어요.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데가 대치동에서는 이 고등학교 선택 설명회를 거의 안 해요. 사실상 거기는. 자사고라든가 영재고 설명회만 하지 일반고 설명회는 거의 안 하거든요. 거기는. 학교 안에 편차가 없어서. 목동에서 제가 하고 저기 중계동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강동 지역에서 하는데 거의 지역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세 지역 자체가. 여기도 목동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한영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학교 레벨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어떤 학교에도 뒤지지 않는 학교라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먼저 간략하게 변화된 입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한 달 전에 서울대가 2028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했어요. 주요 대학 중에서 처음인데 사실 대한민국의 스탠다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바로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컨설팅을 했는데 입시가 지금 4번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이 처음인 게 뭐냐면 입시가 바뀐 다음에 애들이 새로운 입시 전형에 적용되는 애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주요 대학들이 우리는 그때 가서 3년 후에 어떻게 뽑겠다라는 걸 미리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처음인 게 발표를 안 한 상태에서 애들이 들어갔어요. 지금 고1 애들은. 그리고 사실 서울대하고 경희대하고 건국대만 발표했습니다. 28학년도에 이렇게 선발하겠다고. 연대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발표를 안 한 상황이에요. 약간 깜깜이에서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거의 발표를 안 했죠. 다행히 올해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은 좀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면 첫 번째 고교학점제라든가 새로운 개정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1학년 애들이 지금 첫 적용되죠. 아직 고교학점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이라서 내년에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척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희생양이 돼서 한번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나름대로 개선점들이 나오게 됐을 때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거라서 일단 그런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래도 주요 대학들이 서울대가 기준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요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감을 잡고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28학년도는 27학년도에 못 들어간 애들이 막 무대기 또 쏟아져 들어오면서 첫 해에 수능 자체가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시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안개가 나름대로 거친 다음에 또 2년 차에 정시 수능 전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제가 정시 컨설팅도 오래 하고 있지만 무척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싹 뒤집어진 판이라서. 일단 다행히 2년 차 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중3 애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변화된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한번 복습의 개념으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크게 수능과 내신이 싹 바뀌었죠. 그렇죠? 수능 일단 요걸 아셔야 되는 게 일단 수능에서는 문이과가 없어졌어요. 근데 자꾸 여러 학부모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묻는 질문이 지금 문이과가 없어진 것 아닌가요? 수시에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수시 학생부 전형은 어떤 학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문이과가 확실하게 수시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수능에서만 문이과가 없어졌다. 통합수능이잖아요. 문이과 부분 전면 폐지됐고 수능 실시하는 과목도 확 줄어들었죠. 사회 9과목이 한 과목으로, 과학 8과목이 한 과목으로 그러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모두 다 공통 과목이 됐죠. 그래서 유불리함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특징일 수 있겠고, 내신 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9등급이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표기한다. 성적표에, 그리고 학생부에, 그리고 그것이 대학으로 넘어가는데, 절대평가, 상대평가면 절대평가 폐기하고 상대평가만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경희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희대는 그 진로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빼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유리한 걸 적용해 준대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평가가 5등급에서 3등급이고 절대평가가 A등급이면 A등급으로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보완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애들이 A등급은 다 받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절대평가에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신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이 좀 더 늘어나서 일단 난이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헷갈리는 게 수능은 그대로 9등급 체제로 남았습니다. 수능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이다. 수능은 1등급 4%까지, 2등급 11%까지, 3등급 23%, 4등급 40% 누적 기준이죠. 요렇게. 예전에는 이제 내신 수능이 똑같았었는데, 요렇게 적용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체제가 이렇게 바뀐 거죠. 다, 가장 큰 변화는 국어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가 빠졌다는 거죠. 미적분 기하가 빠지고 확통이 이제 공통 과목이 되면서 지금 현행 수능으로 본다면 수원, 수투, 확통을 보게 된다. 다 아시지만 이 대수가 수원이고 미적분 원이 수투죠. 그러니까 과거의 미적분이 미적분 투로 되면서 수능 과목에서 빠졌습니다. 기하도 안 보게 되죠. 현재 문과 애들이 보는 수원, 수투, 확통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수학학원들에서 수학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어려운 미적분이 빠지니까. 그렇지만 미적분 원이라는 게 미적분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내면은 확통도 아주 어렵습니다. 문과 어려운 문제 이과 애들도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은 무조건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이제 요 사회과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었다는, 이게 가장 어찌 보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문과 애들 잡으려고 하는 수능이다라고 막 비판들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문과건 이과건 사회과학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문과 애들이 과학하는 것보다는 이과 애들이 사회하는 게 좀 더 쉽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유리한 수능이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이과 가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이과 가고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다 이과 가요. 그러니까 뭐 문과에게 불리하다.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문과에게 불리하지만 벌써 문과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거의 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문과가 지금 문턱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문과에 서연고 가는 게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학생부 전형은 결국 이과들이 학생부 전형은 문과를 못 가거든요. 거의 지원 자체가 어려워요. 배우는 게 다르니까. 선택 과목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선택해서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얘가 천상 문과인데 나중에 취업 같은 게 어려워서 이과를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서연고 가면 사람 부실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문과를 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정말 천상 문과면은 그냥 문과로 해서 서연고를 보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제2외국어 있죠. 일단 상대평가인 과목이 국어, 수학, 탐구이고 절대평가인 과목이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인데 이 제2외국어는 서울대만 반영하고 서울대 문과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반영을 하더라도 서울대 문과 하는데 제2외국어를 공부 안 하고 또 그냥 서울대 가요. 뭐 4등급 받아도 가니까 제2외국어는 외고를 가지 않는 이상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5등급제 다 아시는 것처럼 10, 34, 66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5등급 체제로 좀 단순화됐죠. 자, 이렇게 단순화됐고요. 그리고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같이 씁니다. 성취도, 석차 등급 1, 2, 3, 4, 5, A, B, C, D인데 그러면 왜 이것도 5등급이고 5등급이면 똑같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아마도 이제 이 A는 90점 이상이면 A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 고등학교처럼
비율적으로 볼 때는 A는 한 40% 정도, 30에서 40%가 될 거라기 때문에 가급적 A는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9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한다.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고1 과정은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똑같이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국영수, 사과, 한이라고 해서 사회, 과학, 한국사 요거는 공통 과목이고요. 필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희대도 이렇게 반영을 해요. 교과 전형에서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반영 안 하고요. 교과 전형에서 발표했어요. 과학하고 한국사는 반영을 해요. 한국사는 이과도 필수인 거예요.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과학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경내시부터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서연고, 서성안까지는 전 과목 반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애들이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말 이과면 사회과학 내일 시험을 본다. 그럼 과학을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올해 제가 보기에 처음인데 예전에 발표한 것과 다르게 지금 변화된 게 있습니다. 세특이 1년 단위가 아니라 학기 단위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세특 비중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요게 올해 변경이 된 게 있어요. 이렇게 학년 중에 변경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뭐냐면, 원래대로 하면은, 공통국어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500자. 공통국어 1, 500자. 1000자가 되잖아요. 작년까지는 고등학교 공통국어 1년에 500자인데, 이제 공통국어 1, 500자, 공통국어 2, 500자, 1000자. 그래서 세특이 중요해졌다. 1학년 때. 그렇게 됐었는데, 선생님들의 약간의 어떤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지, 지금 1년제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통국어 1년에 500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지금 시행을 해나가면서 변화를 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1학기에 벌써 세특 나간다고 해서 막 제출한 애들이 많은데 다시 2학기 것까지 합산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쳐나가면서 우리 애들이 내년 1학년 들어가면은 좀 나름대로 좀 더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빨간색 국어, 수학, 영어의 빨간색 요게 일반 선택 과목인데요. 요게 바로 수능 과목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 과목은요 전교생이 다 들어요. 요 과목은 전교생이 다 듣습니다. 이건 필수예요. 말하자면 수능을 보니까 다 들어야 되겠죠. 요 과목은 전교생이 다 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일여고다 250명이면 다 들으니까 자 1학년 때 공통 과목도 전교생이 다 듣고요. 이것도 다 듣죠. 10%면 250명이면 25명이잖아요. 1등급 받기가 좋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과목까지는 1등급을 받아야지만 내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균 내신을 우수하게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가 공통 과목하고 일반 국어, 수학, 영어의 일반 선택은 다 1등급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상위권 대학 가는 기본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이. 왜 그러냐면 이런 과목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수학이다. 이런 과목들은 2, 30명밖에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1등급이 2, 3명밖에 안 돼요. 내신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기하미적 분투는 왜 빨간색으로 해놨느냐? 기하미적 분투는 거의 대부분의 이과대학에서 필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 들어오려면 이거 듣고 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과 애들은 다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과가 남자 학교는 한 70%, 남녀공학은 한 60%, 여자 학교도 요즘에는 거의 50%가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되는 과목이니까 역시 내신 받기가 좀 유리한 과목이고 이 과목에서는 꼭 1등급을 받아야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내신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 내신을 잘 받아야지 상위권 대학 가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유리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은 워낙 과목들이 이렇게 다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고기학점제 되면서 선택의 폭을 아주 넓혔죠. 가고자 하는 진로를 빨리 정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공학계를 간다면은 로봇과 공학설계라든가 창의공학 설계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로를 결정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매우
그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입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를 보신다면 일단 공통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폐지됐는데 중요한 거는 국어 수학이 핵심 과목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컨설팅하면서 우리나라 대입 제도가 4-5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뭐냐? 국어 수학 못하고서 대학 가는 길은 없다 이거죠. 국어 수학이 핵심이다. 수능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핵심입니다. 내신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 근데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이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게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금. 일단 경희대하고 건국대가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학교가 현재 27학년도까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데 반영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서울대는 반영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애들이요. 지금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내신이 안 좋다. 4등급제다. 9등급제에서 4등급제면 나는 정시에 올인하겠어. 내신 포기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신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수능에만 올인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내신을 챙겨가야 된다. 요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과학 공통수능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학년 때 배우는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입니다. 1학년 때 공통으로. 근데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돼서 수능을 볼 때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인 말하자면 수능 체계인 거죠. 1학년 때 배운 걸 3학년 때 수능 보는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죠. 워낙 사회하고 과목이 찢어지다 보니까 고육지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과건 이과건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게 통합과학 공부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과 가더라도 통합과학은 내년 2월 말까지, 즉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한 번은 과정 자체를 마스터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내신도 이과에다가 같이 내신을 겨뤄야 되고 두 번째는 수능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지금 꼭 해둬야 될 겁니다. 문과건 이과.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럼 5등급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비교과의 비중이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중요한 게 서울대가 발표하고 있지만 구술 면접의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구술 면접에서 왜 그러냐면 애들 교과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과하고 면접에서 변별력을 좀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대가 미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요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만 등급을 적용, 즉 그 상대평가 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 아까 경희대처럼 그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발생할 수 있죠. 조금 아직까지 여러 대학들이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요게 더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고교학점제는 저도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태산명동 서일필입니다. 태산이 울릴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자꾸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였더라 인 것처럼 고교학점제는 말로는 거창했는데 실제로는 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거고요. 대학들이.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들 거하고 봐서도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고교학점제가 다른 것보다 형태상으로 봤을 때 2학년, 3학년 때 공강 시간이 생겨납니다. 2학년, 3학년 돼서 문과이과로 편제가 되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같은 이과라도 나는 간호학과를 갈 거야. 나는 전자공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은 전자공학과는 물리화학을 들어야 되고 간호학과는 화학생명을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과목 자체가 달라져서 아침에 조배하고 예전 대학처럼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과목 하는 교실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실에 문제도 있고 선생님 문제도 있으니까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생겨나는 거죠. 공강 시간이 생겨나요. 지금 교장 선생님들한테 몇 번 물어봤더니 그럼 그 공강 시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애들 모아놓고서 자율학습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탭으로 게임하고 뭐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고, 그 시간에 그 학교 수행평가라든가 자기 밀린 공부라든가 학원 숙제라든가 이런 걸 하는 애들이 당연히 성적 유지를 하는데 유리할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그래서 지금 애들한테 좀 계획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일 계획을 좀 세워서 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내일 일과는 알 수가 있거든요. 내일 2시간이 공강 시간이야? 그럼 그 시간에 뭐 할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서울대 입학 전형 계획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가 지금 수시 60, 정시 40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 28학년도 지금 고1 애들이 대입을 보는 28학년도부터는 수시 70, 정시 30, 수시가 10%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한양대하고 동국대도 확정됐어요. 교육부가 선정하는 사업의 지정대학이 돼가지고 40% 정시 비율을 안 지켜도 되게 됐습니다. 그게 70, 30으로 갑니다. 70, 30으로 가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아마도 제 생각에 내년도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교육 입시제도를 안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괜히 벌집 쑤셔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선거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교육감들도 그때 다시 뽑히잖아요. 그런 교육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제 새롭게 좀 장악해 갈 텐데, 대략 제가 보기에는 7대3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60대 40,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60대 40으로 가는데, 이게 대학들 지금 서울대 발표한 거 보면은 작년에 서울대 자퇴생이 780명입니다. 걔네들이 다 정시로 간 애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해보셨잖아요. 수학을 하나만 더 맞았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서성을 갔는데 연고대 갈 수 있잖아요. 얘들 다니다가 연대 고대 과잠바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막 속이 막 끓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대학 운영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그 공교육도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제 7대3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예전에 75대 25로 뽑았습니다. 수시 75였어요. 수시로 뽑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야지 애들도 이탈 안 하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애들 뽑을 수 있거든요. 7대3으로 가면 어떤 문제냐? 학생부가 정말 중요해지고 내신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내신 중요해지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내신 잘 받는 학교,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시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서울대가. 요 7대3 비율 바뀐 거 말고. 근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서울대가. 이건 지방 애들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애들이 세계 7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서울대 지역균형을 지원 못한 애들이 많아요. 내신이 좋은데. 그 장벽이 없어지면 내신하고 학생부가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 애들이 조금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10%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전형이 아니라 지역균형으로 다 확대시키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 일반고들이 가는 지역균형 전형이 더 약 한 300명 이상 더 늘어난 거라서 확실히 이제 내신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어렵게 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면접입니다. 학생부에서 했던 활동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쉬운 면접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역량평가 면접이라고 해서 이 면접 뭐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건 1단계고 2단계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어렵죠? 딱 보셔도. 일반고 애들이 만만치 않은 면접입니다. 면접의 비중이 높아졌다. 문과도 이제 재심 면접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신경 쓸 일이 많죠. 그리고 정시에서도 지금 일반 전형은 원래 80대 20이었습니다. 수능이 80대 20이었는데 수능이 80이고 교과 역량평가 내신 20이었는데 이제 60대 40으로 내신 반영비를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가 내신 반영비를 늘린다고 하니까 작년에 강남 자사고, 휘문고하고 세화고가 미달랐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내신에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대거 가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내신은 그냥 등급이 아니라 학종으로 정성평가하는 내신이라서, 내신평가라서 좀 다르긴 하죠. 내신 비중이 늘어났지만 그거는 학생부 종합평가 형식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수의과대하고 의과대학은 면접을 20%를 반영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또
의과대학하고 수의과대학은 면접이 20%인데 이 면접이 어떤 면접이냐?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 면접이 아니라 MMI라고 해서 이런 면접을 봅니다. 작년도 서울대 의대 MMI 미니 멀티플 인터뷰라고 해서 미니 다중 면접이죠. 적성 인성 검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책 읽는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 이걸 주고서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문을 딱 들어가면 면접관이 이걸 줘요. 읽습니다. 읽고서 이제 그 다음 면접관이 질문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청심국제고가서도 하고 있고 제가 요 MMI 면접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읽으면서 요지 파악하고 면접관의 입장에서 너 같으면 뭐 어떤 질문을 할 건지도 생각을 하면서 하라.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역지사지 이제 공감 능력이 이 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면접관의 심정에서 관점에서 또 읽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연대라든가 다른 대학들의 이 MMI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네가 조각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겠지만 이걸 읽고서 무엇을 느꼈는가 뭐 이런 걸 질문할 거예요. 서울대가 그걸 밝히진 않고 있는데 무엇을 느꼈는가? 그럼 이거는 제가 생각에 회장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모든 일에서 권한 위임과 분산의 필요성, 어떤 조직 운영에 있어서 뭐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괜찮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교과 역량평가는요, 일단 과목 이수 충실도라고 해서 네가 전자고과 들어오려고 한 전자고과 지원할 때 그 과목,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를 했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적을 보겠다는 거죠. 성취도. 세 번째로는 세특을 보겠다는 거예요. 종합전형하고 똑같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신은 2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거의 감점은 없어요. 그 교과 등급상으로는. 근데 나머지 것들이 잘 돼야 되겠죠. 보시면 서울대가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런 학과를 오려면 이런 과목을 꼭 들어라. 근데 이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하하고 미적분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5개, 기계공학 이런데 공과대학 5개는요 당연히 물리학이 공과대학 5개 물리를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물리하고 화학. 그래서 요게 서울대가 발표한 거지만 서울대가 대한민국 스탠다드고 여기에 맞춰 들으면 뭐 연대라든가 고대라든가 그 밑에 서성한 중경예시 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게 기준이다. 그래서 이과는 과학 중심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선택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대입 전형 구조 잘 아시는 것처럼 정시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고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고. 그리고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지금 생각할 전형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 10%가량 되긴 하지만 요건 제가 논술을 오래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기도 하는데 논술 전형은 1학년, 2학년 때 내신 망가진 애들 공부 안 해가지고 그렇죠. 걔네들한테 퇴로를 또는 활로를 열어주는 전형이라고 해서 제가 그 집 나간 탕아들을 위한 전형, 개과천선 전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만큼 그런데 집 나간 탕아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뽑는 인원이 적으니까 경쟁력이 너무 높아서 사실 이거는 만만치 않은 전형 60대 1에서 100대 1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지금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서울 주요 대학이 뽑는 전형별로 뽑는 인원인데 보시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57대 43.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57대 43. 서울의 상위권 15개 대학입니다. 여기 보내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애들 학원 다니는 이유도 여기 보내시려고 지금 학원 보내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대학들이 57대 43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7대 3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는 7대 3으로 바뀌는 것이 확정입니다. 수시 정시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재 9등급과 5등급의 체계를 봤을 때 일단 이걸 보셔야 되는데 2.03이면 3.47이 2등급이죠. 그렇죠? 2등급. 현재 5등급 체계하에서 2등급이 9등급 체계하에서
3.5입니다. 3.5. 그럼 이 3.5가 어디를 가느냐? 제가 9등급제, 5등급제를 비교해놨는데요. 이 빨간색이 5등급제하의 내신이거든요. 잘 보시면 2.2등급이 여기 가는 거예요.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가톨릭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여기가 인서울 끝자락입니다. 인서울 끝자락 가려면 평균 2등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칼라로 뽑아놓고서 애들한테 농담으로 해요. 이걸 꼭 하나씩 컨설팅 하면서 줍니다. 앞에다 붙여놓고서 내신 관리할 때 너네 가이드라인으로 삼아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요거는 일반고 기준이고요. 그리고 고교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영고등학교의 한 2.23등급은 여기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여기 지금 현재 1.8이니까 안 되지만 다른 학교들은요. 한영고등학교 2.23은 서성한 합격 가능합니다. 예. 학종으로. 저기 그 서연고까지도 가능해요. 고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2.3 정도는 한영고의 2.3은 성덕고의 한 1.78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일반고 간에도 격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신 따기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영고가 더 어렵습니다. 훨씬. 자, 고교 유형별로 봤을 때 90% 일반고, 자사특목고 10%. 뭐 이건 다 아실 텐데, 입시는 12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다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학습량이 늘어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큽니다. 절대평가는 전교생이 100점을 받아도 관계없어요. 애들이 잘하네. 상대평가는 전교생이 100점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무조건 줄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석태기에서 매우 지엽적인 문제를 내거나 수능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서 변별력을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하루 이틀 벼락치기에서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올 A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머님들을 제가 올해도 5월 달에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올 A였는데 내신이 3등급이에요, 평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죠. 왜 그러냐? 절대평가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서베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역 중학교예요. 지금 3학년 애들이 작년 24년 2학년 2학기에 국어죠. 이건데, 지금 보시면 고등중학교는 56%가 A예요. 이게 A냐고요. 56%면 저게 3등급입니다. 올 A가 3등급이 나오는 이유예요. 61%.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애들 수학 실력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평가를 하면은 잘한다고 그러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애가 이해도도 괜찮고, 수학적인 머리 좋다고 합니다. 예.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학원을 바꾸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큰 학원을 큰 학원을 가서 테스트를 들어가려고 이제 배치 고사를 한번 보게 하세요. 그럼 거기서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얘가 이런 게 부족해서요. 현실적으로 이런 케이스, 이런 정도의 레벨이고 딱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요거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는 그냥 정성평가로 들으시고 실제로 이제 정량적인 평가는 다른 학원 가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 제가 다년간 하면서 제가 또 큰 수학원 나가요. 옆에서 상담하는 거 들어보면 재원생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시험 본 애들하고 대하는 말하자면 단어가 다르죠. 그렇죠? 얘는 이게 부족하고요. 근데 얘는 가능성이 있고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치고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학원 가서. 학원을 옮기시라는 얘기는 굳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학생부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혹시 우리 자제들 학생부 보신 분 있으세요? 자사특목고 안 가면은 학생부가 의미가 없잖아요. 중학교는. 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대학 가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부를 잘 써주는 대학을 가셔야 돼요. 고등학교를 가셔야죠. 그래서 교과학습할 사용 내신 성적 1, 2, 3, 4, 5등급, A, B, C, D 2등급. 그리고 세 특이 있죠. 담당 교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500자입니다. 500자. 그리고 행동수 및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관찰하고 써주십니다. 500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활동, 담임 선생님이 써주십니다. 500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 500자입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그리고 진로활동은 700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특이나 자율활동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반장을 하는 것 괜찮습니다. 반장을 하면 이른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역량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선생님들이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함.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매우 긍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반장에는 도전하자. 그런데 도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여기 외고 같은 데는요, 뭐 애들 한 반에 25명인데 반장은 한 15명 나와요. 진짜로. 18명 나오는 반도 있습니다. 거의 교황 콘클라베처럼 뽑아요. 애들. 자, 그러면 일반고, 자사고의 차이 여기서 딱 보시면 다른 건 다 아실 텐데 일단 수능 대비 뭐 이건 다 아시겠죠.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특목 자사고가 더 유리한데 중요한 거는 요 대학 진학 루트. 일반고는 거의 대부분 수시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으로 가고 그리고 특목 자사고는 정시도 꽤 많이 가죠. 그리고 논술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기주도 학습 가능 학생, 학습 분위기 영향받는 학생.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 평균 수료명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단에 가도 평균 정도로 하는 애다. 그럼 얘는 선사고 가서 평균하는 것보다는 외대 보고 가서 평균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애들 분위기 맞춰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고 학습 분위기 영향 많이 받는. 그러니까 한영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애들이 그런 애들은 한영고등학교 가서 애들 면학 분위기 좋은 데 가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도 꽤 있어서 오히려 가서 성장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성향에서 제가 멘탈을 매우 중시하는데 이거 멘탈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애들은 이제 자사 특목고 가도 안 되고 한영고도 가급적 안 가야 돼요. 뭐냐면은 시험 한번 잘못 보면 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탄식하는 애들은 가면 안 됩니다. 시험을 잘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자존감 떨어졌을 때 거의 회복하기 어렵고요. 특히 자사 특목고 가서는 정말로 회복 안 됩니다. 그러면 1학기 마치고 학교로 옮기면 되잖아요. 아,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일단. 그래서 그 성실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드는 사례인데 여기서 이제 상일여고가 괜찮은 여학교입니다. 만약에 제가 딸이 있는데 공부를 좀 잘해요. 잘하고 성실하고 잘하는데 애가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시험 한번 잘못 보면 막 그 엄청 우울해지고 막 이런 친구다. 근데 약대나 이제 서연고 자연계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상일여고를 보낼 거예요. 상일여고를 가서 내신을 국영수 과는 다 1등급 받으면서 이제 비주어 과목들은 뭐 2등급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관리해서 학생부 관리해가지고 대략 최소한 동덕여대, 덕성여대라든가 잘 되면 숙명여대, 뭐 가천대의 그 약대를 한번 노리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따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건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단. 자, 그럼 학교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첫 번째가 그래서 애들 성향을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애가 영재가 아니라는 건 더 이상 영재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객관적인 평가는 첫 번째가 애들 성향. MBTI를 제가 매우 좀 그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한 컨설팅을 하면서 한 30분 얘기해보면 거의 나오잖아요. 애들. E하고 I는 거의 믿을 만한 지표더라고요. 그리고 TF도 그렇죠. 근데 I의 T다. 즉, 내성적인 사고형이다. 이런 애들이, 아, 나는 리더가 돼서 정치가가 되겠어.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좀 이과형이 맞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E의 F다. 그럼 얘는 천상 문과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기 커리어넷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커리어넷 치면 나옵니다. 여기 가셔서 진로 적성 검사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해줍니다, 여기. 그것도 받으시면서 나름대로 정량적으로, 그동안 정성적으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본인 아들, 딸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팔이 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량적인 평가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진로 결정은 문이과는 당연히 돼야 되고요. 조금 더 가서 의학 계열이냐, 공학 계열이냐, 보건 계열이냐, 여기까지도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학 계열도 전자공학, 기계공학 쪽은 물리를 해야 되고, 생명공학은 물리를 굳이 안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그 학습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요. 학교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다사스목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고, 요건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과목별 출제 경향 난이도는 이제 수학하고 영어는 지금 보내실 거 아니에요? 학원들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에 외고 국제고, 여기 한영외고가 있는데, 일단 천상 문과인 애들, 그리고 남자애들도 괜찮은데 정말 천상 문과이고 수학을 잘하긴 하는데 탑은 좀 아니다. 근데 서연고를 가고 싶다. 그럼 저는 이제 외고, 한영외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서연고까지는 지금 인원이 200인데 대략 서연고까지는 한 50명이 아니죠. 한 70명 정도는 가니까 3분의 1 정도는 서연고를 갈 수 있어요. 해볼만 하죠. 그렇죠? 지금 한영외고가 거의 한 20명대를 계속 보냅니다. 서울대를. 물론 이제 재수생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연고대까지 해서 중고 합격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략 한 120명 정도니까 한 70명 정도는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경쟁률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 일단 한영외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사고, 이쪽 자사고 보시면 배재보인, 한대부고, 이화여고까지 있죠. 여기서 한대부고만 그냥 다 추첨으로 하는 거 아시죠? 한대부고는 면접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추첨입니다. 오로지 추첨. 약간 자사고 같지 않은 자사고이긴 하지만 일단 남녀공학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남녀공학이죠. 근데 거의 8대2에서 9대1로 여자애들이 많으니까 여자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배재보인, 한대부고, 이화여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자사고는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휘문이나 이런 데까지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게 배재보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보시면 배재고 워낙 좋죠. 지금 여기 가로안 여기에 숫자가 재학생입니다. 딱 보시면 일단 의대는 확실히 재수생들이 많이 간다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대는 거의 수능으로 간다. 재수해서 34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서성하는 재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수시로 간다. 학생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강동 지역에서 최고의 학교죠. 본고가 배제고보다 더 입학 실적에서 우위입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배제는 선생님들이 좀 연세들이 좀 많으셔요. 그런 부분이 있고 본고는 좀 젊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젊어가 한 30대, 40대 중반 정도까지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호흡하면서 좀 더 역동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다 내신 받기는 빡빡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대부고가 의외로 입결이 좋아졌더라고요, 보시면. 입결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저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너무 멀어가지고요. 그래서 입결이 매우 좋아졌는데 사실상 일반고 전환 준비 중인 학교다.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고는 너무 멀어서, 여기는 기숙사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이화여고도 입결이 나쁘진 않아요. 입결이 나쁘진 않습니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대부고하고, 솔직히 한대부고하고 이화여고 갈 거면은, 그냥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한영고나 상위여고 보내시는 게 가성비 대비로 해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냥 한영고 보내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사실. 왜냐면 내신 받기 똑같이 어렵고요. 한영고도 학생부 잘 써주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1년에 1,000만 원을 굳이 학교에다 갖다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를 다른 데 쓰시는 게, 애들 다른 쪽에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반고 선택 기준. 내신 받기 유리한 학교니까 학생 수가 좀 많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남녀공학이 중요한데, 남녀공학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고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일단 여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연고라든가 의대 약대를 보내려고 하신다. 그러면
저는 가급적 여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명일여고는 제외고요. 상일여고 보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이과로 간다. 이과 여학생들이면 남학생들을 수학과학에서 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나 자산고 떨어지고 온 애들이요. 다 있어요. 어디든지. 근데 걔네들이 좀 많지는 않은데, 있는데 10% 안에 거의 다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 수학에서 1등급 비율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75대 25입니다. 그리고 65대 35, 이 과학입니다. 거의 7대 3이에요, 과학도. 수학과학이 남자들이 이 진화의 내용이 달라가지고. 근데 국어 영어는 6대 4로 여자애들이 더 많죠. 그래서 역으로 문과 남자애다. 얘네들은 공학 가면 참 불리하긴 하죠. 문과 여자들한테 이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선택이 가능한 게, 이과 남자이면 공학 가는 게 다 공학이라서 관계는 없죠. 근데 문과 여자이면 여고보다는 공학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학생부 기재는 사립이 더 잘 써주고요. 그리고 입학 실적은 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보시면, 강동 지역에서 인원수 많은 학교가 한영고하고 광문고가 정말 많아요. 400명대. 이건 다른 어느 지역에도 없어요. 400명대는. 특이하게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강일고의 2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일반고에서 딱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4개라고 봐요. 특징점이 있는 학교가 한영고죠, 당연히. 첫 번째. 한영고입니다.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학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 한영고가 좀 강동 최고의 입시 명문 일반고입니다. 워낙 압도적으로 좋고, 그리고 잘 돼 있어요, 프로그램도. 근데 외신 받기 어려운 건 아시죠? 여기 학점과 논술 전형 중심으로 지원하고, 수시에서는요. 한영고등학교 가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의 여학생들은 가면은 좀 빡빡할 수 있어요. 가서 수학과학을 1등급 받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영고의 대체제가 광문고죠. 광문고도 입결이 괜찮아요. 입결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매우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감의 통솔 아래서. 그래서 입결들이 한영보다는 못하지만 내신은 좀 더 받기 쉽고, 한영고가 대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동고가 요즘에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강동, 선사, 성덕, 명일여고 이런 데는 솔직히 특장점이 별로 없어요. 본인들 잘해서 가는 학교입니다. 본인들 노력으로 각계약진해야 돼요. 컨설팅 받아서 챙겨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학교가 특장점 있는 학교가, 요 강일교는 과학 중점 학교라서 제가 드립니다. 지금 작년에 서원고 4명 가고 의대 서성한 의치가 3명인데 다 과학 중점반에서 갔어요. 근데 과학 중점반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과학 비중이 줄어가지고요. 별로 과학 내신상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으니까, 여기도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이과 쪽으로 좀 상위권 대학 노린다, 서성한 이상 노린다 하면 여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중이라는 게 특장점이 있습니다. 과중이라는 게 특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성덕고는 그냥 개인 능력과 노력으로 준비한 학교. 자,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선사고도 그렇고 명일여고도. 그런데 이제 요 상일여고 보시면 확실히 괜찮죠. 입결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지역 학교 중에서 관리가 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상일여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추천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과 여학생들이 가면 괜찮은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는 거죠. 인원수도 적지 않고. 아까 잠깐 보시면 나오지만, 이게 인원수가 명일여고보다 100명이 더 많아요. 명일여고는 인원수도 적고 공립이고, 명일여고는 사실 약간 비추한 학교긴 해요. 선생님들이 좋으신데 워낙 공무원 마인드들이 강하셔가지고 지금 내신 경쟁이 불리하다는 건 숫자가 적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애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서 가는 대학인 거죠. 고등학교죠. 국어학습인데 정확하고 빠른 독해가 국어 실력의 핵심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애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이 책. 왜 읽어야 되냐면 1권입니다. 저거. 지대논리학 1권인데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두 번째는
통합사회 공부에 정말 도움이 돼요. 이 책은 사서 읽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최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책이 괜찮아요. 애들 통합사회 공부, 그리고 국어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 나중에 논구술에서도 아주 유리한 책이다. 이 책은 정말 중3 때 읽어두면 좀 좋을 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이 책. 자, 이제 정리를 한다면 지금 해야 될 것, 통합과학 학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인강을 듣든지, 인강은 EBS에 좋은 선생님들 많아요. EBS 들으셔도 되고, 학원을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진로 결정해야 되고, 독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사특목고는 지금 자소하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소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한이 있는 거 아시죠? 재학생들이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있습니다. 과목 평균에다가 수행평가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 선행 반복은 당연히 이제 모든 예비 고일에게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고냐 자사특목고냐를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잘 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쓰셔야 되겠죠. 만약에 저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선사고나 성덕고를 이과인데 받았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 뭐냐면 내년 3월 되자마자 전학 신청을 강일고의 과중반으로 신청하면 과중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바로 돼요. 과중반은 가능해요. 같은 관 내에서도. 그거는 꼭 알고 계십시오. 그럼 바로 전학이 됩니다. 3월 초에. 이제 그런 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중3 때는 뭐 공부도 중요한데, 학습 자세, 태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습관이 된 노력이 실력이다라는 것이 정말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월 23일, 정말 깊어가는 가을, 날씨도 아주 좋은 가을날 오후에 2시간여를 우리 한결학원을 위해서 할애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